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민주주의 극장 폴리시네마의 오동진입니다. 유권자들은 항상 좀 더 나아지겠지 하는 기대감으로 투표를 하게 되죠. 그게 항상 예상처럼 작동하지는 않겠지만요. 그렇다면 출마하는 사람들은 어떤 계기 또 어떤 동기로 출마를 하는 걸까요? 또 과연 어떤 사람들이 출마를 하는 걸까요? 자, 오늘 그 얘기 패널 두 분 모시고 얘기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재단법인 와글의 대표시죠. 이진순 대표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궁금하네요. 와글이란 이름도 특이하고요. 와글와글한 시민의 다양한 목소리를 정치에 반영하자 그런 의미에서 와글이고요. 보통 사람들이 만드는 더 나은 민주주의를 추구한다라는 게 저희 미션입니다. 그래서 네. 주로 그 온라인 기반의 시민 정치 참여 플랫폼을 만든다거나 네. 특히 청년 세대가 좀 더 정치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양성하는 네. 그런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 법인 이름 때문에 젊은 사람들이 주로 활동하는 곳 같아요. 저희 예, 같은 맞습니다. 예. 아재들은 안 되는 거죠. 아니요. 젊은들 왜 또 이렇게. No, I'll make it louder. Hold on. Wait a minute, I'm taking a picture. Oh, wait, I got mail. Yes, ma'am. Hi. I feel so frustrated with the political system, and I hear my friends say the same thing all the time. Maybe you should run for president. It's crazy. A woman in the audience tonight said I should run for president. Maybe I should. Mr. Dobbs, how would you explain your decision to run for President of the United States? I decided to run because I'm fed up with party politics. I'm tired of the Republican Party. I'm tired of the Democratic Party. Oh, little There's no edgy. real difference. It's Mr. Potato Candidate. Basically, you have a thing here where, here's the operative word, party. Because behind closed doors, I think they just have a really good time. When you read some of the transcripts, some of the things your Secretary of Defense says, I think there must be an open bar somewhere. Because the bottom line is, they've lost track of what they're responsible for. They're responsible to the people, not party loyalties, and definitely not lobbyists. 네, 이 영화 너무 감동적으로 봤고요. 네. 고인이 된 로빈 윌리엄스가 너무나 생각나는 그런 영화였습니다. 이 영화는 이 톰 dobs라고 하는 유명 토크 진행자입니다. 그렇죠. 근데 이 자기의 이야기에 귀 기울여주는 청중들에게 당신이 대통령이 되라 이런 이야기를 던지는데 정말 장난 같지만 대선에 출마를 해요. 그리고 결국 당선이 되는 모습을 그리고 있고 가장 주목했던 것은 Man of the Year, 그 해의 인물. 대표적인 네. 인물 아니겠습니까? 네. 근데 저는 정치 신인이에요. 기존 정치인이 아니라 왜 이 사람의 이야기를 듣는 청중들이 당신이 대통령이 돼보라고 이야기를 했을까? 그동안 어떤 대통령 후보도 정치 지도자들도 당신이 대통령으로 나가라는 이야기를 사실 해줄 수 있는 사람들은 아니었던 거예요. 네. 국민들의 마음을 읽어낼 줄 아는 이 톰 dobs, 바로 로빈 윌리엄스를 정말 선택한 네. 바로 그 이유가 있는 것이죠. 누가 배종찬 본부장에게 당신이 대통령 해봐라고 해도 네. 나가지 마세요. 네. 톰 dobs. 아직까지는 그런 이야기를 못 들었고요. 네. 머리를 조금 내리라는 이야기까지 듣고 있습니다. 굉장히 영화에 대해서 열정적으로 말씀하셔서 네. 많이 동화돼 있으셔서 자리가 좀 혹시 위태로우신 건 아니신 거죠? 그런, 네. 그런 착각을 하고 계신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네. 듭니다. 어쨌든 맨 오브 더 이어는 이렇게 대통령이 되기 전, 대통령이 되고 난 다음 이렇게 이야기가 좀 나뉘어져 있습니다만 이 선거에 대해서, 투표에 대해서, 그리고 대통령에 대해서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영화입니다. 와글에서 그런 톰 dobs 같은 인물이 나오지 않을까요? 저희가 이제 듣도 보도 못한 정치라는 책을 네. 그 왁을 창립하고 내면서 그러니까 주로 해외의 새로운 정치 혁신 트렌드들을 많이 소개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책과 관련해서 강연을 다닐 때 많이 받는 질문이 어떤 사람이 정치인이 되는 게 좋겠냐, 그러니까 정치인이 될 수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라고 생각하냐라는 질문을 받곤 하는데. 그러니까 저의 대답은 아무나 누구나 어디서나 언제나 할 수 있는 게 정치여야 하지 않을까 예,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톰 dobs처럼 유머가 있는 사람을
좋아하거나 그러진 않습니까? 물론 그런 중요하죠. 예, 예. 市議会議員になれる確率何してんの？さて問題です。私が市議会議員になるのと正社員になるのどっちの確率が高いでしょうか？市議会議員です。なんと市議会議員になれる確率は8割以上。いや8割ってさ、今度また読み間違えてんじゃないの？市議会議員の当選確率は8割を超えており、正社員で事務職に就いたり他の公務員になれる確率が1割を切ってる中、これは驚異的な高確率。市議会議員は現実的な選択肢ですって。はい、私なる市議会議員950万。いいんじゃないいいんじゃない。美人すぎるマンマさん市議とか。スケーチステーキ、電動自転車、毎晩ビール飲み放題。 저는 이 영화 같은 경우에는 그 도모코라고 하는 여자 주인공 주부가 이 사람 자체도 사실 정치에 무관심했던 어쩌면 타이틀에 나오는 민중의 적의 한 사람이었을 수도 있었던 그런 시민인데 처음에는 아, 나 시급 950엔 받는데 이거 하면 학력 제한도 없고 뭐 고등학교 중퇴라도 어쨌든 출마 후보로 등록할 수 있고 뭐 해볼만 하지 않나 이런 동기를 가지고 출마를 했지만 정작 정치를 통해서 얼마나 세상을 바꾸는데 많은 기여를 할 수 있고 얼마나 큰 어떤 그런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 깨달아 가면서 더 책임감을 느끼는 그런 과정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좀 더 다양한 어떤 그 배경이나 직업이나 뭐 소득이나 이런 다양한 배경을 가진 사람들이 자유롭게 정치에 참여하고 발언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을 만드는 게 진짜 민주주의다라고 생각합니다. 도모코가 선거에 나가는 과정도 쉽지가 않거든요. 다 출마하려고 하니까 뭐 되겠냐라는 이야기를 하는데 결국에는 당선되는 배경은 민중의 마음을 움직이는 것이죠. 민중의 적. 저는 민중의 적을 누구를 이야기해야 할까라고 궁금해하면서 이 드라마를 봤거든요. 이 내용을 보면 이해가 되는 게요. 민중의 적, 물론 민중의 적, 정치하는 사람들을 가리키고 있기도 한데 저는 아무런 반응을 보이고 있지 않은 그 민중들도 민중의 적으로 보고 있다는 것이거든요. 이 세상이 이상하지 않습니까? 아니 이상하면 나서야죠. 네. 비판만 해서는 안 될 일인 것이거든요. 아니 이 세상이 이상한 거예요. 열심히 일했는데도 왜 나에게는 생활할 수 있는 여유가 없는가. 그 문제를 인식했다면 나서야죠. 네. 그 나선 것이 저는 민중의 적을 향해서 외치는 또 고함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이 제목만 보고 민중의 적이라는 제목 자체가 굉장히 투쟁적이고 급진적인 세죠. 느낌을 줘서 이게 뭔가 굉장히 그런 그 이념 위주의 어떤 정치 드라마인가 보다 이런 생각을 했는데 아주 평범한 서민을 주인공으로 그 서민의 시각으로 본 정치 이런 거라서 굉장히 재밌게 봤습니다. 민중의 적, 그 일본 드라마에서 보면 아마 그런 부분, 청년들의 어떤 설레는 마음을 만들어내지 못하는 사회적 현상 이런 것이 도모코의 출마 동기 같은 것이 되지 않나 싶어요. 가장 큰 이유이죠. 실제 정치를 바라보는 사람들이 볼 때는 기득권으로 생각하는 것이거든요. 왜냐하면은 뭐 누군가는 정치인 아버지 또 어머니 부모들의 또 대물림으로 정치인이 되고 이런 경우들이 많습니다. 일본의 경우에는 고이즈미 전 총리의 아들이 또 의원이 되고 아베도 마찬가지죠. 능력이 있다면 그럴 수 있는 거죠. 하지만 3포 세대를 이야기하고 5포 세대, 7포 세대까지 이야기하는 이미 만들어져서 금수저, 은수저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사람들을 바라볼 때 특히 그것이 정치에서 얼마나 안타까울 수밖에 없는 그렇다면 그건 설렌다라기보다는 화난다가 될 수밖에 없는데 그런데 일본 사회가 지금 자꾸 좀 노후화된다는 그런 표현을 쓰는 이유는 젊은이들의 참여가 좀 부족한 것이 늘 문제로 지적되곤 하는데 그런 측면에서 보면 재단법인 와글에 모여있는 젊은이들 그리고 그들을 중심으로 한 많은 우리의 젊은 세대들에게는 다른 차원의 어떤 정치적 포부나 계획이 분명히 존재하는 것 같아요. 그렇죠? 네,
네. 그래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우리도 국회의원 평균 연령이 55.5세거든요. 그러니까 네. 일본과 그렇게 많이 차이가 나지 않고요. 그 새로운 형태의 시민 참여에 가장 저는 적극적인 어떤 열의를 가지고 있고 높은 네.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청년 세대 그리고 젊은 엄마 세대들입니다. 특히 젊은 엄마들 엄마 세대. 같은 경우에는 인류 역사상 가장 인터넷에 능통한 엄마들이라는 네, 점. 네, 네. 예, 특히 우리나라 엄마들은 어딜 가나 지역별로 맘카페라는 게 네. 있어가지고 모든 뭐 육아 정보부터 우리나라 교육 정책, 보육 정책, 모든 부분에 대한 사실 네. 그것도 일종의 아고라 역할을 네. 하고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아주 굉장히 중요한 유권자죠.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좀 더 적극적으로 정책을 제안한다거나 저희도 이제 국회 톡톡이라고 하는 시민이 제안해서 입법 제안을 하는 그런 플랫폼을 운영하고 있는데 거기서 제1호 법안으로 법안화된 것이 그 젊은 워킹맘들이 제기한 신입사원, 복직사원 연차 휴가 쓰게 하는 문제에 관한 거였거든요. 그래서 그런 젊은 엄마들의 어떤 정치적 잠재력, 성장 가능성이라고 하는 게 상당히 높고 그분들이 여러 페이스북이나 뭐 이런 데로도 육아당이라든가 정치하는 엄마들이라든가 이런 다양한 그룹들을 만들고 있는 게 굉장히 고무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정말 중요한 말씀이시고요. 많이 참여를 해야 되거든요. 실질적인 현장에서의 문제점을 알고 있는 분들이 많이 참여하게끔 온라인상으로도 만들어주고 그러면 오늘 우리의 주제처럼 그분들에게 동기부여를 해드리고 기회를 만들어드리고 그분들이 자발적으로 출마해도 될까요?라고 이야기를 했을 때 우리가 쌍수를 들어서 출마하세요라는 분위기를 만들어줘야 됩니다. 네. 이탈리아 영화 한 편 더 있죠? 네. 제가 이런 기회를 얻는 주인공이 되면 얼마나 좋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네. 이 낚시터에서 한가롭게 낚시하고 있는 사람 주세페 가리발디와 이름이 똑같은 사람을 찾아내서 당신이 대통령입니다라고 이제 모셔가면서 일어나는 해프닝인데 근데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봤거든요. 수십 년 정치를 한 사람이 과연 대통령직을 총리직을 잘할까 아니면 새로 하는 정치의 사람이. 문외한인 정말 그냥 무작정 찾아낸 이분이 더 잘할까. 근데 내용을 보면요. 이렇게 정치적인 세련된 노련함은 없지만 정말 이탈리아 국민들의 마음을 읽어주는 그 감동은 바로 무작정 찾아낸 네. 이 사람이었다는 거. 아무나이지만 아무나가 아니었던 거죠. 네. 한편으로 보면은 그만큼 정치 지도자의 부재, 기성의 사람들에게서는 찾아낼 수가 없으니까 이런 해프닝이 벌어지는 거 아닐까요? 이것이 과연 이탈리아 드라마, 이탈리아 영화에서만 일어나는 일인지 아니면 세계 도처에서 지금 보여지는 일인지 국내에서도 또 흔치 않은 그런 모습인지. 네. 예, 저는 이미 이탈리아 같은 경우에는 특히나 네. 현실로서 이미 드러났고, 그러니까 새로운 정치 세력으로 성장하고 있다라고 생각이 네. 들고요. 그 신생 정당인 네, 오성운동 같은 네. 경우에는 정치 신인을 대거 발탁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기본적으로 자기 후보들에 대해서는 삼선 출마를 금지시키고 네.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탈리아 정당법이나 선거법이 삼선을 금지시키는 게 아니라 당의 규약과 강령으로 정치가 직업이 돼서는 안 된다. 네. 정치가 직업이 돼서 직업적인 정치인이 계속 늘어난다라는 게 어떤 의미에서는 전문성이 강화되니까 좋지 않느냐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네. 한편으로는 자꾸 서민으로부터 멀어져 간다. 그러니까 그 직위와 관계없이 2번 출마를 해서 어떤 선출직 공직자에 당선이 된 사람은 그 다음엔 생업으로 돌아가라 이런 네. 당의 강령을 가지고 있거든요. 네. 사실은 삼선이면 국내로 따지면 12년을 한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요. 네. 근데 더 해야 됩니까? 충분히 역할을 했다면 네. 그런 비판에 직면하지 않을 텐데 이 대표께서 말씀하셨던 대로 그만큼 국민들의 요구에 부응을 못한 거죠. 네. 아니 10선을 한들 어떻습니까? 7선을 한들 정말 그 사람이 퇴장하는 순간에 국민들이 울어줄 수 있는 그 정도의 정치인의 역할을 다했다면 안 그랬겠죠. 근데 네. 다 보면 비판의 대상, 부정과 비리의 온상이 되고 있다는 것이죠. 네. 그러니까 삼선 금지 이런 이야기도 나오는데 삼선 금지, 참 또 삼선 짬뽕 생각납니다. 배종찬 본부장이 비장하게 얘기를 해서
출마를 결심하나 이렇게 생각했더니 이제 역시 그쪽은 아니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대통령 출마와 삼선 네. 짬뽕 짬뽕은, 중에서 네. 결정을 네, 하셨어요. 저는 삼선짬뽕입니다. 오늘보다는. 이런 내용 그러니까 이제 일종의 그 일본식 표현으로 하면 카게무샤를 세우는 우리나라에서도 광해 왕이 된 남자 같은 영화 있었잖아요. 보셨죠? 네. 그 시대적인 배경은 다르지만 이 광해 왕이 된 남자 경우에도 같은 네. 설정인 것 같습니다. 왕과 얼굴이 닮았다는 이유로 아주 비천한 신분의 백성이 정치를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 왕이 네. 된다라는 설정이잖아요. 그래서 과연 기존의 왕보다 못했느냐 혹은 양반 사대부들보다 현실 판단 능력이나 뭐 이런 백성을 위하는 마음 이런 게 떨어졌느냐 그렇지 않다라는 걸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광해 영화 보면은 왕이 된 남자인데 저는 왕보다 더 나은 남자라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강해 왕이 된 남자의 왕이 되려다 만 남자 네. 바로 우리가 원하는 지도자상 아닐까요? 네. 왕이 되었으면 하는 남자예요. 어쨌든 왕이 된 남자, 광해 왕이 된 남자 같은 영화를 보면 우리에게 왕이 하늘에서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모두가 다시 왕을 만들어 나간다라는 그런 뜻이 담겨져 있는 것 같고요. 이런 측면에서는 우리식 그 대의민주주의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보게 하는 그런 영화가 아닌가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왕을 만들어 나간다. 그렇습니다. 그렇죠? 대의민주주의를 한 이유는 이 직접 민주주의를 하면 더 좋겠지만 사실 효율성이 떨어지는 것이죠. 모두가 다 지도자가 될 수는 없는 부분이니까. 하지만 이 국회의원을 국민의 대표기관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국민들이 가지고 있는 그 많은 요구들을 대변해 줄 것이라고 믿고 신뢰하는 것인데요. 민중의적 이 세상이 이상하지 않습니까? 라는 영화에서 도모코가 하는 이야기도 그거거든요. 이게 미친 세상이다. 왜 본인도 힘든데 남편까지 실직자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일본이라는 사회에서 애를 키울 수 없을 정도의 소득밖에 안 되는 정치인들은 뭐 한 거냐. 그러니까 저는 민중의적 이 일드에서 가장 와닿는 건 먹고 살려니까 차라리 정치인이 돼야 되겠다. 왜? 시의원이 되었을 때 받는 월급이 자기가 지금 벌고 있는 돈보다 더 많은 거예요. 그럼 돈을 목적으로 해서 더 나은 월급을 위해서 시의원이 되는 해프닝 아니겠습니까? 일종의 생계형 정치인 뭐 네. 이렇게 되는 건데 그 과정에서 깨달음을 얻어가는 것이죠. 그렇죠. 네. 그러면은 이 얘기가 나온 김에 도모코처럼 처음에는 정치에 좀 무관심하고 남의 일처럼 생각하기가 쉽잖아요. 이런 그 유권자들 또 이런 젊은이들 또 이런 대중들을 정치적 각성이라고 하면 좀 그렇습니다만 정치적 관심 좀 불러일으키기 위해서 여러 가지 좀 방법이 좀 개발이 될 텐데. 네. 제가 생각할 때 사실 그 시민 의식을 일깨우는 그 강화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그냥 강의식 교육이 아니고요. 네. 직접 주체가 돼서 시민적인 어떤 요구를 자기 입으로 얘기할 줄 알게 하고 한번 해보고 그게 아무리 작은 거라도 그렇게 체험해 보게 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제가 만나본 청년 청소년들 경우에는 특히 그 촛불 항쟁을 계기로 해서 그 전과 후의 네. 전반적인 분위기나 문화가 굉장히 달라졌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최근에 그 중고생 시민 교육을 하는데 정치하면 떠오르는 말, 떠오르는 느낌 뭐 이런 것들을 물으니까 어떤 중학생이 설렌다라는 말을 하는 걸 보고 되게 깜짝 놀랐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보통 정치라고 하면은 짜증난다, 화난다, 실망스럽다. 그래서 정치에 대해서 굉장히 그런 비판적인 부정적인 느낌을 갖는 게 너무 당연하다라고 생각하는데 어쩌면 그것도 기성세대의 고정관념일 수 있겠다. 네. 청년, 청소년들이 바라보는 정치는 설레고 신나고 직접 참여했을 때 뭔가 뿌듯하고 보람을 느끼고 성취감을 느끼는 그런 것일 수도 있었겠구나. 네. 저는 굉장히 긍정적인 네. 신호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네요. 아주 긍정적인 신호인데요. 요즘 젊은이들 많이 쓰는 말이 뭐 안물, 안굼 이런 거 있잖아요. 네. 안 궁금하고 안 물어볼 거야. 네. 근데 국회의원들이 일단 뽑히고 나면 유권자에 대해서 안물, 안굼, 유권자가 무슨 생각을 하는지 어떤 요구를 하는지 관심도 없고. 매 네. 법안에 대해서 사안에 대해서 유권자들은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그렇다면
대의제에서 그 의견을 대신 그 표현해야 되는 국회의원으로서는 저는 물어봤으면 좋겠거든요. 본인이 잘 판단이 안 설 땐. 근데 중간에는 전혀 안 물어보더라고요. 나의 의견이 국민의 의견이다 이렇게 한번 선언을 하면 끝인 건지. 네. 예. 정부할 때는 그렇게 신경을 쓰면서 어떻게, 그럼요. 네, 투표가 끝나면 바로 싹 선거 기간 동안에는 우리 서민들, 특히 일반 서민들의 생활을 이해하기 위해서 질문 많이 하잖아요. 그리고 시장에도 지하철, 많이 가시고. 예, 시장으로 가고 지하철역 입구 앞에서 90도절을 하는데 저는 하시려면 1년 내내 하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 자리에서 물어보고 또 무엇이 문제인지 파악하고 해결해주고 저는 출마해도 될까요? 네. 누가? 분노한 우리 시민이 출마해도 됩니다라는 답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맨 오브 더 이어에서 톰 덥스도 일반인이잖아요, 사실은. 그렇죠. 그리고 민중의 적의 도모코는 전업주부죠. 가정주부입니다. 네. 왜 이들이 나서야 됐고 오히려 이들이 우리를 더 잘 이해한다고 할 수 있을까요? 그건 기성 정치가 더 많은 기회를 목소리를 들어야 되는데 기회도 주지 않았고 네. 목소리도 듣지 않았거든요. 네. 네. 중간에 아까 출마해도 될까요? 이렇게 한번 멘트를 하셔서 네. 깜짝 놀랐습니다, 제가. 네. 네. 드디어 본색을 드러내시네요. 너무 놀라지 마십시오. 자, 사람 올라가시니까요. 네. 실제로 영화 속 출마자들 이렇게 모습들을 봤는데요. 그럼 진짜 출마자들의 속내 사정들은 어떤지 그것도 한번 좀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실제로 우리가 흔히 보는 우리 사회에서 흔히 보는 정치인들 같은 경우에는 저는 출마의 동기가 그렇게 다양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출마의 동기는 하나죠. 당선되기 위해서. 구체적인 사례들이 유럽에 좀 있는 것 같아요. 아무래도 이제 정치적으로 선진화돼 있기도 하고 또 그만큼 적변의 과정을 겪고 있기도 하고요. 프랑스의 안 이달고가 그런 케이스라고 하는데 그렇죠. 어떤 분이죠? 파리 시장이 된 화제를 몰고 온 인물이죠. 안 히달고도 소수자죠. 왜냐하면 이민자이기 때문에 네. 소수자이기도 하고 스페인 이민자. 네. 이 기존 후보가 모리제라고 하는 인물인데 이 네. 모리제는 너무나도 화려한 스펙을 가지고 있어요. 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두 후보, 그러니까 선거 당시 두 후보의 어떤 집안 배경이라고 하는 게 굉장히 드라마틱하게 대조가 되는, 그러니까 그 모리제라고 하는 후보는 할아버지가 주미대사, 아버지가 뭐 현직 네. 시장, 본인도 교통환경부 장관을 30대 지내고 이런 정치 명문가의 자제, 아이들 말로 금수저죠. 예, 금수저죠. 네. 근데 반면에 이 안 이달고의 아버지는 전기 수리공이었고요. 어머니는 봉제사예요. 그러니까 근데 넉넉하지 않은 환경에서 성장을 했는데 뭐 넉넉하지 않은 환경에서 성장을 했다고 다 서민적인 행보를 가지는 건 아니지만 꾸준히 노동 문제라든가 환경 문제에 관심을 기울이고 그런 정책을 대변하면서 시장이 되었죠. 네. 이달고가 당선될 수 있었던 배경은 이제 파리 시민들도 그렇거든요. 이런 화려한 스펙에 본인 스스로만 화려해 보이는 인물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이해해 줄 수 있는. 파리 또 프랑스도 지금 겪고 있는 고통 중에 하나가 이 톨레랑스, 네. 이민자들의 아픔이 크거든요. 그렇다면 과연 그런 여러 가지 다양성들을 이해해 주고 파리를 더 나은 모습으로 이끌고 갈 수 있는 사람이 누군가. 네. 그러면 소수자이기도 하고 여성이기도 여성이기도 하지만 하고, 네. 우리를 이해해 줄 수 있는 사람은 이달고다. 이런 이 파리의 민심이 반영됐다고 봐요. 소수자 출신이 프랑스 정계의 메인스트림에 들어갈 수 있을까? 뭐 이런 측면에서 좀 주목받는 여성이라고 생각하면 예, 될까요? 굉장히 네. 이례적인 경우라고 할 수 있죠. 그리고 네. 파리 시장으로 이렇게 여성으로서 당선이 됐다라는 것도 이례적이고요. 이번에 2017년 신년사도 보니까 환경 보호라든가 영세 자영업자 보호라든가 지원, 뭐 공공주택 활성화 이런 그 친서민적인 정책을 많이 내놨더라고요. 이탈리아에도 한 분이 계시죠? 비르지니아 라지. 예. 아주 대표께서 좀 소개 좀 해주시죠. 더 젊은 나이, 안 이달고보다 더 젊은 나이, 37살에 네. 이제 이 정치를 시작을 해서 네. 로마 역사상 최초의 여성 시장이 됐고요.
저희가 본 모든 로마를 배경으로 한 영화에서 여성이 리더인 적은 없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그 37살의 젊은 워킹맘이고 정치 경력 5년 차의 신인이었죠. 그 로스쿨 졸업하고 변호사로 일을 하다가 2011년에 아들을 낳았는데 아이 엄마가 되고 나서 진짜 내가 아들한테 이런 세상을 물려주는 건 너무 창피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정치에 입문할 생각을 했다. 네. 그렇게 얘기가 됩니다. 네. 재밌는 게요. 네, 저는 네. 우리가 이제 지도자 이야기를 할 때 또 토론을 이야기할 때 이제 유머를 이야기했는데 유머, 네, 하하호호. 네, 네. 근데 비르지니아 라지도 유머하고 관계가 있습니다. 네. 유모차하고 관계가 있습니다. 왜냐하면요. 정치에 뛰어드는 이유가 때로는 아주 간단할 수가 있는데 비르지니아 라지가 엄마가 됐잖아요. 네, 네, 네. 유모차를 끌고 가는데 곳곳에 턱이 있는 겁니다. 네. 안전하지가 않아요. 그리고 길에 인도를 찾을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차들은 횡횡 다니는데 쌩쌩 다니는데 그러니까 실제 우리가 장애인분들의 고통을 이해해 주려면 정상적인 사람들이 휠체어를 타 보고 그렇죠. 길을 다녀봐야 되거든요. 네. 근데 정작 유모차를 끌어보니까 네. 오동진 진행자께서도 유모차를 끌어보셨을 거 아니에요. 그럼요. 너무 어려워요. 왜냐하면 곳곳에 턱이고 파인 곳도 있고 애를 안전하게 데리고 다닐 수가 없거든요. 공원을 가더라도. 그 마음이 비르지니아 라지를 이 정치판에 뛰어들게 했는데 토리노 시장에 된 키라 아펜티노도 거의 비슷한 이유인데 저는 오성운동 정당에 주목하고 있는 게 동떨어진 정책이 아니에요. 우리 구체적인 네. 얘기를 한다는 서민들의 거죠? 네. 정책, 깨끗한 물을 마시고 싶다, 네. 아이들을 안전하게 키우고 싶다. 그래서 저는 알겠습니다. 여성과 네. 일반인들에게 많은 문이 열려야 된다고 네. 봅니다. 특히 이제 베를루스코니 이 총리가 워낙 부패하고. 부패하고 여러 가지 문제가 많았던 정권인지라 네, 네. 그리고 또 남성 중심적 사고를 많이 가졌던 정권이었죠. 네. 그런 것도 있는데 그 유럽 전역의 이런 새로운 혁신 정당 운동이라든가 새로운 좀 분위기의 정치 후보들이 많이 나오는 것은 저는 2008년 세계 금융 위기하고 관련이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네. 주로 이게 2008년 이후에 막 그 물밀듯이 쏟아져 나오기 시작한 새로운 현상들이거든요. 이 금융 위기의 가장 네. 큰 피해자들은 우리도 IMF를 겪어봐서 알지만 가장 큰 피해자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봉급생활자, 영세 자영업자, 청년 하루 그룹들. 벌어서 하루 네. 먹고 사는 사람들, 청년들 뭐 이런 사람들이지 않습니까? 근데 상대적으로 원래 자산 규모가 큰 사람들은 어떻게든 살아남고 오히려 그 와중에 싼 집을 막 대거 사들여서 더 재산을 불리기도 하고 이런 부익부 빈익빈이 심화되는 걸 본 거죠. 그런데 기성 정당들을 보니까 좌파든 우파든 네. 왜 여기에 대해서 단호하게 대처하고 금융자본에 대해서 명확하게 이 규제를 가하는 정치인이 없느냐 여기에 대한 불만이 터져 나온 겁니다. 그래서 너희가 우리 앞에서는 서로 이렇게 이념적으로 다르고 싸우는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 직업 정치인들의 세계는 그런 기득권 구조의 한 블럭이 아니냐. 그래서 아예 우리는 바탕부터 새로 시작하겠다. 이제 그런 맥락에서 비르지니아 라지의 출연도 저는 봐야 된다라고 보고요. 그 중요한 분이 있죠. 또 바르셀로나에 그 아다콜라우 시장의 경우를 좀 우리 또 이 대표님께서 좀 설명해 주실까요? 제가 굉장히 사랑하고 존경하는 네. 직접 뵌 적은 없지만 저는 그분의 흔적이라도 보고자 바르셀로나 시청에도 찾아갔던 아하, 네. 그런 사람인데요. 아다콜라우 시장은 1974년생이고 시장이 될 때까지 정치 경력은 전무하고요. 네. 가정 주부 출신이고요. 이때 시장이 될 때 41살이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2008년에 세계 금융 위기가 오면서 그 여파가 스페인에도 이제 쓰나미처럼 닥쳤죠. 그래서 실업자가 많아지고 실업률이 급등하고 복지 혜택은 줄어들고 뭐 하여간 살기가 굉장히 어려워졌는데 정작 금융 위기의 주범이라고 할 수 있는 금융권들은 구조조정 위기에 처하니까 주택담보대출을 이자를 왕창 네. 올린 거예요. 네. 그러니까 뭐 빨리 융자 내서 집 사는 게 돈 버는 걸 막 이렇게 광고해서 융자를 앉게 해놓고 이자를 왕창 올리니까 사람들이 직장에선 떨려났는데 대출 이자는 높아지고 이러니까 이제 갑질을 못해서 길거리로 쫓겨나는 사람들이 많아졌고 그래서 주택
주택담보대출 피해자들의 모임, PAH라고 하는 그런 모임이 만들어집니다. 아다 콜라우도 이때 그냥 남편이랑 근근히 맞벌이하면서 살고 있는 처지였는데 이분 역시도 주택담보대출을 갚지 못해서 쫓겨난 피해자 중에 한 명이었어요. 그래서 PAH의 대변인으로 활동을 하다가 네. 어느 날 청문회에 나가서 시민 대표로 얘기를 하게 됐는데 정치인 그 누구도 함부로 건드리지 못하던 은행권의 그 총재에 대해서 당신들은 범죄자다. 뭐 이렇게 일가를 하면서 일약 스타가 됐죠. 네. 그래서 그 여세를 몰아서 새로운, 그러니까 이전에 존재하지 않았던 형태의 바르셀로나 앤 코무라고 하는 정당을 만들고 시장에 당선이 됐죠. 네. 아다 콜라우를 개인적으로 굉장히 흠모하신 이유는 어디 있을까요? 굉장히 인간적이라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저희 영상에서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렇게 매끈하게 연설을 프로페셔널하게 잘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특히 이 선거운동할 때 유세하는 모습을 보면 뭐 특별히 단련되지 않은 굉장히 투박하고 소박한 근데 그 목소리도 떨리고 때때로 눈물을 흘리면서 정말 진심을 다해서 얘기하고 있다라는 게 느껴지고요. Són també, en primer terme, els nens i nenes d'aquesta ciutat. Els nens i nenes es mereixen poder gaudir d'aquesta ciutat, que es garanteixin els seus drets, però es mereixen també ser contemplats com a subjectes de dret. 철저하게 시장이나 이 선출직 공직자에 대한 특권을 거부하고 자신의 모든 일정을 다 투명하게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누구를 만났는지, 그러니까 절대로 사석에서는 공모와 관련된 사람을 만나지 않는다. 식사도 하지 않는다. 이 사람의 원칙이고요. 그래서 어찌 보면 저는 새로운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새로운 정치의 문법들을 좀 이 선례로 보여주고 있지 않은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아다 콜라우의 이야기가 왜 와닿냐면 우리의 이야기, 우리 아이들의 이야기, 또 우리 아버지의 이야기, 어머니의 이야기를 한다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하수관, 상수관 이야기를 하고 정말 시민들이 듣고 싶은 이야기를 해주기 때문에 열광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아다 포 메이어, 그러니까 이 아다 콜라우의 시장 선거라는 이 동영상을 보면 그런 면면들을 보게 돼요. 이 대표님 말씀하셨던 대로 뭐 연설에 능수능란한 그런 사람은 아니지만 정말 우리의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사람들은 감동하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여성 생활 일반인들이 더 많이 저는 네. 출마하세요라고 드리고 싶습니다. 과연 이렇게 돈 없고 백 없는 사람들이 정치를 할 수 있을 것이냐. 물론 저는 여러 가지 선거법이나 정당법에 정치 신인의 진출을 가로막는 독소 조항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개정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런 새로운 정치인들의 등장을 보면 아, 이렇게도 선거가 되는구나라고 오히려 새삼 깨닫게 되거든요. 아다 콜라우 같은 경우에도 선거 자금 1억 유로, 우리 돈으로 1억 원. 네. 예. 그 우리 돈 1억 원을 목표로 크라우드 펀딩을 했고요. 그 크라우드 펀딩, 우리 1억 원 가지고 시장 선거를 치를 수 있을까? 바르셀로나 인구도 많은데. 근데 치른 거죠. 그리고 예, 성공을 한 거죠. 그래서 뭐 에코백을 만들어서 팔고 그 에코백에 아다콜라우 얼굴을 새기고 그래서 그냥 메고 다니면 그거 자체가 광고 효과가 있게 만들기도 하고 여러 가지 방법을 씁니다. 아이디어가 참 좋았네요. 네네. 비르지니아 라지도요. 네. 그 소속 정당인 오성운동에서 선거 자금을 지원해주지 않는 곳이에요. 그 노코스트 정치, 그러니까 비용이 안 드는 정치를 표방하는 정당이기 때문에 그래서 비르지니아 라지가 그 후보 때 피자 가게를 엽니다. 그래서 피자 가게에서 직접 서빙을 하고 다녀요. 라지 피자겠네요. 비르지니아 라지니까. 아, 이번 유머가 제일 좋았습니다. 예. 그래서 그런 방식으로 선거 자금을 그 모집을 하고 네. 이 과정 자체가 사실은 유권자들에게 감동을 주고 네. 어떤 믿음을 주는 그런 또 다른 홍보였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 비르지니아 라지에게 꼭 이거를 전해주시고요. 라지 피자를 꼭 다음 선거에 꼭 좋은 그런 라지 세 판은 네. 필요해요. 좋은 도구로 삼으라고 한번 예. 꼭 전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드라마, 영화 그리고 실제 출마자가 출마하는 계기와 진짜 이유들을 영상과 함께 저희가 살펴봤는데요.
모든 이야기의 메시지는 하나인 것 같습니다. 정치가 정치의 기본으로 돌아가라 이런 얘기인 것 같고요. 정치의 본질을 기억하라는 것이겠죠. 왜 그런데 그 본질을 기억하지 못하고 초심을 잃어버리게 되고 자꾸 이렇게 장벽을 만들게 되는 걸까요? 아마 그 이유를 지금부터 한번 좀 살펴보는 것도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다른 목적이 생기는 것이죠. 네. 일단 본인은 기성 정치권에 들어가면 더 많은 혜택을 누릴 수 있고 그것을 남들과 공유하기 싫어하는 것이거든요. 그렇다면 진입 장벽을 더 높이는 거죠. 본인의 또 그들만의 리그로 존재하는 것이니까요. 어쨌든 지금 보면 국회의원 되기에 가장 쉬운 사람들이 국회의원 그 자체인 거죠? 맞습니다. 그 20대 당선자들의 직업 분포를 보면 네. 가장 많은 직업 1등이 국회의원입니다. 그러니까 전직 국회의원이었던 사람이 다시 국회의원이 되는 네. 이 비율이 압도적으로 높은 1등을 차지하고 있거든요. 138명인가 제가 기억하기로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한 번 리그 안에 들어가면 재선 3선을 하는 게 상대적으로 쉬운 반면에 그 리그 안에 끼지 못하는 신인들, 일반 보통 사람들에게는 너무나 문턱이 높은 이런 것들은 선거법이나 정당법을 크게 개혁하지 않으면 해결이 안 될 문제라는 생각이 들고요. 실제로 지금 당장은 정당에 계신 분들도 그게 굉장히 너무 파격적인 변화가 되지 않을까 주저하실 수 있겠지만 저는 굉장히 걱정되는 게 지금 어느 정당을 막론하고 청년 당원의 숫자가 굉장히 적어요. 그리고 설사 청년 당원들이 입당을 한다 하더라도 이 사람들이 의사결정 과정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굉장히 적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도 사실 가입 정당이 없거든요. 정치 참여를 열심히 주장하고 다니지만 가입 정당이 없는데 흔히 그렇게 얘기하죠. 너 그렇게 불만 많으면 정당에 들어가서 바꿔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정당에 들어가서 내가 주장한다고 바뀔 거라는 보장이 없기 때문에 일반 평당원의 발언권이나 이런 것들이 많이 반영된다라고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정당 가입률이 떨어지는 게 아닌가. 그렇다면 정치의 변화라는 건 우리 사회 전반의 변화를 포함하는 것이지만 정당부터도 아래로부터 평당원들이 적극적으로 의사결정 과정에 참여할 수 있게 하는 게 필요하고 네. 뭐 지자체 단위나 뭐 사회 각급 기관, 학교 뭐 모든 곳에서 그런 식의 아래로부터의 민주주의 이런 것들이 중요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대표님 말씀대로 다양성이 너무 부족한 거죠. 네. 국회가 제 역할을 하고 있다면 그런 비판의 목소리도 잦아들 텐데 다양성이 없기 때문에 그들만의 리그에서 제 식구 감싸기 이런 모습을 보여주는 행태거든요. 정말 중요한 게 다양성인데 저는 여성과 청년이 늘어나면 그 문제는 해결될 것 같고요. 네. 교과서적으로 이제는 그래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건 소용이 없을 것 같아요. 이 대표님 말씀대로 적극적으로 투쟁하고 그렇게 하지 않으면 안 되게끔 민중이 만들어야죠. 네. 그렇다면 이제 한 가지만 더 여쭤보고 싶은데 그러면 모든 국민이 각자의 정당에 가입해서 정당을 갖는 것이 바람직한 건지. 두 가지 전제가 있다라고 저는 생각하는데요. 일단 네. 그러려면 저는 뭐 정당이 굉장히 중요한 중요한 기관이니까 정당에 많이 가입하는 게 필요하다라고 생각은 하지만 1번 선택지가 다양해야 됩니다. 그렇죠. 네. 네. 제가 맨날 양대 정당 지금 네, 정치권에서 뭐 고추 참치 먹을래 네, 무슨 짜장 참치 먹을래 자꾸 이 비슷비슷한 메뉴의 나열 속에서 선택하라고 하면 참 어렵다. 그래서 말씀하신 것처럼 다양한 정당이 있어야 한다. 존재할 수 있는 분위기가 되어야 한다라는 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대의제만으로 충분히 충족되지 못하는 부분에서 직접 민주주의적인 요소들이 충분히 많이 확대되어야 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지금 시민이 바로 법안을 제안할 수 있는 시민 발언권이라든가 뭐 국회의원이나 선출직 공직자를 소환할 수 있는 국민 소환제 이런 게 없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그 핀란드 같은 경우에는 국민 5만 명이 동의를 하면 네. 자동으로 그 법안이 국회에 상정되게 하는 그걸 위해서 헌법까지 원포인트 개헌을 했거든요. 네. 그래서 이런 직접 민주주의적인 요소가 강화되는 게 대의제를 위협하는 게 아니라 서로 적당히 견제와 균형을 이루면서 같이 발전해 나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고추 참치냐
짜장 참치냐. 둘 다 먹으면 안 되나요? 라지 피자도 먹고 하나만 선택해야 돼요. 그리고 직접 민주주의의 형태는 요즘 뭐 청와대 청원 운동 뭐 이런 것들도 예. 하나의 주요한 방법으로 지금 그러니까 뭐 저는 청와대 활용되는 것 청원 같기도 예 하고요. 그게 이제 굉장히 큰 국민적 호응을 받는 이유는 네. 그런 직접 민주주의에 대한 욕구들이 네. 이전과 다르게 굉장히 높아졌다라는 걸 반증하는 거라고 생각하고요. 그러나 그것은 제도는 아니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대통령이 이제 이런 거 안 하겠다라고 하면은 뭐 그냥 없어질 그렇죠. 수도 있는 이런 거기 때문에 이런 걸 좀 더 제도화하고 법제화해서 이게 시스템으로 만들어질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국민청원 좋은데요. 그러니까 장단점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직접 목소리를 들을 수 있는 건 좋은데 과연 문제 해결이 되느냐. 국민들은 이미 대의민주주의를 이야기하고 있는데 대중민주주의가 대의민주주의를 또 대체할 수 있는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네. 이 대표님하고 저하고 네. 생각이 같은 부분은 여성과 청년을 많이 진입하게 만들면 대의민주주의가 가지는 문제점은 상당 부분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우리 청년들 또 많은 대중들이 광장 정치를 경험하지 네. 않았습니까? 60항쟁부터 이제 뭐 촛불까지 아마 그런 부분들이 현현이 새로운 어떤 그 정치 지형도를 만들어 나가는 역할을 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자, 오늘 두 분 말씀 정말 귀중한 말씀 많이 들었는데요. 마지막으로 한 말씀씩 더 하시죠. 네, 이 청년, 네. 여성 출마해도 될까요? 출마하십시오. 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전문가들이 잘할 수 있는 부분이 있지만 적어도 정치 영역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사실 전문가는 당사자라고 생각합니다. 중소상인의 문제는 중소상인이 가장 잘 알고 그 워킹맘들의 문제는 워킹맘들이 가장 잘 알죠. 그 당사자들이 자기들이 스스로 목소리를 내지 않는다면 알아서 모든 것들을 다 해결해 주는 철인 같은 슈퍼맨 같은 정치인은 없을 것이다. 그래서 시민들의 참여의식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사또 도모코의 외침으로 선거에 뛰어드는 사람들 마무리하겠습니다. 민주주의 극장 폴리시네마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東堂さんにはわかる。切り捨てられて一人になる気持ちがわかるわけないよね。だって切り捨てられるのはさ、いつだって弱者だから。私にはわかるよ。いつも切り捨てられる側だったから。切り捨てられてるって声を上げてる人の後ろには声すら上げられないような人たちがたくさんいるんだよ。民衆が賢くなれってあんたみたいな立場で言うのは簡単かもしんないよ。でもさ、毎日ご飯食べることだけに必死でさ、自分が切り捨てられてることすら気づかないでいる人たちがいるんだよ。そんな人たちにあんた言える？もちろんそういう人こそ声を上げていかなきゃいけないよ。でもさ、そういう人にだからこそ政治の支えが必要なんじゃない？